그는 또 통전부에서 근무할 당시에 수집한 남한의 목사 포섭 일화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 입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요컨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약까지 사용해버리면 누구든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당신 교회에 뿌리겠다고 협박을 하면 대북 지원이나 자료 청탁, 충성 강요의 3단계 중에 포섭의 첫 단계인 대북 지원 요구에 응했다고 합니다. 김서부 전 통일부 차관은 지난달 한 인터넷 칼럼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잦아진 방북자들 가운데 많은 인사가 걸려들었다면서 특히 종교인 중에 방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북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배경에는 꽃뱀 작전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 미인계 공작에 걸려들어서 촬영한 비디오로 협박해올 때 누구라도 거절하기 힘들다면서 특히 금욕과 절제가 생명인 종교인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평양의 꽃뱀 작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인데요. 저도 북한 관련 활동을 오랜 기간 해오면서 북한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은 기회라기보다는 취재 과정에서 만난 북한 관련 활동을 했던 기독교계 인사들이 저를 북한에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경험들이죠. 물론 당연히 응하지 않았습니다만 당신은 왜 저렇게까지 집요하게 데리고 가려고 했었나 싶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이들도 여럿 있습니다. 가령 북한을 방문한 남성과 달리 여성은 어린 여성 보조원을 붙여서 의자매, 의붓딸을 북한 당국이 맺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중년의 한 여성 사업가는 북한 선교한다는 나름 순수한 의도로 북한을 간 것인데 북한이 어린 여성 보조원을 붙였고 의붓딸을 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붓딸의 요구로 대북 지원을 늘려갔고요. 이 요구 실은 간청이 그야말로 구구절절했습니다. 이번만 도와달라. 지원이 안 오면 처형될 수 있다.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다고 하더군요. 이 여성 사업가도 정말 고민스러워하면서 저에게 문의를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남자라면 평양은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썼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많은 이들이 북한의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을 못해서 실족하곤 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될 원수와 대적해야 될 적그리스도의 진과는 다른 것인데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즉 도와주고 살려주고 지원해야 될 형제와 형제를 가장한 악마의 질서는 다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양 정권은 마적소굴, 귀신들의 처소 같은 곳입니다. 일단 들어가면 약점을 잡히고 맙니다. 평양에 가서 얽히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이것 때문이죠. 아마 얽히지 않았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용 가치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민족적인 정서나 치기 어린 만용이나 나이브한 생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서 평양을 오가다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 맙니다. 그들이 말하는 북한 선교, 고아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참칭하는 적그리스도의 진, 적그리스도 정권이 무너져야 합니다.